미디어에서는 평균의 직장인은 결코 은퇴를 상상할 수 없을 것처럼 말합니다. 아파트에 대출이 없고, 연금도 충분히 받을 것이고, 보험도 든든히 준비되었고, 비상금융 자산도 몇억 원씩 있으며, 자녀들도 독립 및 취업까지 완성된 상위 1%만이 은퇴가 가능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99%의 사람들도 매년 은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대다수의 평범하고 평균적인 사람들은 은퇴를 감히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하는, 은퇴를 하지도 않은 소위 은퇴 전문가들, 그들의 말에 공포감에 휩싸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지 못하고 은퇴에 대한 불안감에 빠져서 객관적으로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더욱 평안한 인생이 막을 불안하지 않고 차가운 머리로 계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50대가 풍족하고 여유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든 소소한 일을 통해 월 100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조건으로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 290만 원에 근접한 280만 원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에 은퇴 후 놀기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돈이 많으나 적으나 사회적 일은 계속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돈이 좀 부족한 경우 그 돈을 벌어야만 한다는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월 100만 원 수준은 크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취미 삼아 하는 일에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전 했던 일에 비하여 급여 수준도 작고 청년들이 찾지 않는 종류의 일을 한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은퇴 후 그러한 자존심은 스스로에게 독이 되는 비교의식으로 누구나 버려야 하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것이 빠를까? 1부터 1억까지 숫자를 세는 것이 더 빠를까? 과거 한 드라마에 나온 대사입니다. 직관적으로는 숫자를 세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지 간단한 셈을 해보면 하루 24시간을 초로 환산하면 86,400초입니다. 1억을 86,400초로 나누면 1157일, 대략 39개월에 해당합니다. 1초에 하나씩 먹지도 자지도 않고 숫자만 센다고 해도 3년이 넘습니다. 2초면 6년, 3초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목돈을 모으는데 필요한 기간을 간단하게 알아보는 72법칙을 써보겠습니다. 72법칙은 원금을 2배로 만드는데 걸리는 기간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70이 나누기 금리는 기간으로 표현합니다. 과거 금리가 20%였던 시절에는 1000만 원을 예금하면 원금은 3.6년 만에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2%일 때는 10배인 36년이 걸립니다. 매월 저축으로 1억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매월 63만 원, 연복리 6% 금융상품에 10년 정도 꾸준히 저축을 해야 가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은 과거와 달리 원하는 목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은퇴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노후 준비는 은퇴 시점까지 원하는 필요자금을 모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은퇴 기간을 20년, 30년으로 예상하고 필요할 생활비를 은퇴 시점에 일시금으로 환산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 돈을 목표로 은퇴 설계를 하다 보니 준비해야 할 목표 자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50세의 김모 부장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60세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은퇴 기간은 약 30년으로 노후 생활비 280만 원이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의 현재 순자산은 대한민국 50대 평균 순자산에 가까운 5.4억 원입니다. 지금부터 60세까지 준비해야 할 금액은 단순히 계산하면 단순 계산이며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만 10억 800만 원인 셈입니다. 약 5억 원을 더 벌어야 합니다. 김 부장이 지금부터 5억 원을 모으는 것이 빠를까요? 현재 마련된 50대 평균 순자산인 5억 4천만 원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과 부족한 자금은 퇴직 후 다른 소득활동으로 채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평균적인 50세인 김 부장이
60세까지 남은 10년 동안 은퇴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은퇴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는 포장된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10년 내 목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고려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1억 원을 모으는데 10년 정도 걸린다면 김 부장이 은퇴 전에 10억 800만 원을 모으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둘째는 가치입니다. 김 부장이 매월 이자 소득으로 280만 원을 얻으려면 연복리 2%, 이자 소득세 15.4%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19억 8,582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퇴 후 소득 280만 원은 목표 자금 10억 800만 원이 2배의 가치가 있는 셈입니다. 이자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자 소득 2%에 의존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방어도 어려운 낮은 수익률이죠. 수익률을 올린다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4% 배당 ETF에 8억 4천만 원을 투자하거나 11% S&P 500 지수에 3억 5,500만 원을 투자하거나 애플에 투자했다면 연평균 36%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니 9,300만 원만 있어도 가능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물론 개별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에 노후 준비로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은 필요 노후 자금을 매우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당한 투자 수익률은 몇 %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좀 어려울 것입니다. 은행이자 2%로 생활하자니 벌어야 할 돈이 너무 많고 주식 투자를 하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간단히 저는 7%를 잡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예금에 비하면 높아서 괜찮고 지난 20년간의 미국 지수 S&P 500의 수익률보다 낮은 수준이니 그렇게까지 위험해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 7%로 선택해보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수익률을 보더라도 너무 어려운 수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가 보유한 자산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장기적으로는 성장하니까요. 왜 제가 7%로 선택했는지 보시겠습니다. 4%는 매년 생활비로 사용하고 3%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오래전부터 적용한 은퇴공식 4%룰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현재 순자산 5억 4천만 원에서 매년 평균 7%의 수익이 발생하며 인플레이션 3%를 제외하고 4%를 꺼내어 쓸 수 있다면 매월 180만 원이 확보된 것이며 280만 원에서 부족한 100만 원은 은퇴 후 소소한 일로 소득을 올리면 월 생활비 280만 원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은퇴 후 소득 100만 원이 숨겨진 가치는 상당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괜찮은 노후가 눈앞에 열릴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은퇴 시 필요한 자금을 일시금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보다 소득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더 쉽게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내린다. 그리고 이 계산은 국민연금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소득 크레바스 구간을 지나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월 100만 원 수준의 일을 계속할지 그만둘지는 다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계산에는 많은 것들이 제외되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긴급자금, 사고를 대비한 의료비용, 자녀들 지원을 위한 비용 등과 순자산에 포함되어 있는 내 자산은 아파트 한 채 뿐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돌발 상황을 모두 대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20억, 30억, 심지어 50억 부자들도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은퇴공식 4%룰이 미래를 보장하는 완벽한 공식은 아닙니다. 과거의 통계를 분석하여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공식일 뿐이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약간의 여유 자금을 더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재산이 집 한 채 뿐인 경우에도 주거지를 저렴한 곳으로 바꾸거나 주택연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올린 것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은퇴가 어렵다는 외부 목소리에 내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기보다 현재의 나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하며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부를 보시면 상위 1%가 13억 원, 상위 12%가 1.3억 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자산 10억 원 정도가 상위 10%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상당히 부유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남과 비교하여 내 부족한 모습만 생각하기보다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음을 이해하면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